함께 또 이 테슬라 쪽에서 일론 머스크와 연결해서 어떠한 또 투자 힌트가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테슬라 쪽으로 갑니다. 예, 머스크의 세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테슬라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테슬라가 요즘 뭐 자동차 만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 봇 그렇습니다. 저것도 미래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름이 옵티머스인가 봅니다. 아주 멋있고요. 마지막 투자 전략 보겠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최근 시장을 보면서 네.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어제도 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잡을 만한 게 이제 오전에 정말 이제 이 짧은 시간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매매를 하기는 했지만 정말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잡을 게 없다라고 이제 느낄 만큼 이틀 연속으로 계속 그렇군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지수는 올라오고 있는데 잡기가 이제 많이 어려워요. 지금 저는 이제 종목들만 보더라도 무언가 이제 뭐 모멘텀이나 혹은 실적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완전히 트레이딩만 유효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도 제가 저녁에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만도 한데 예, 지금 갑자기 이제 이번 주만 하더라도 갑자기 곡물 가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디스플레이 가다가 그쵸. 그러다가 또 이제 갑자기 페라이트 가다가 너무 빨라요. 예, 막 이제 중구난방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던 부분인 겁니다. 주도주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제 이 5월장은 어쩔 수 없이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이 이슈에 따라서 그날 이제 빠르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투자 아이디어를 굉장히 좀 다양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를 또 다양화해야지 그 투자 아이디어 맞게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그날 또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네. 이제 머스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건데 굉장히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주주총회를 했죠. 주주총회를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사이버 트럭입니다. 저거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연내 생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네. 했죠. 사이버 트럭을 이제 연내 생산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한 것처럼 테슬라가 사실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고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미래는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수익은 로봇에서 나올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가 로봇 쪽으로 이제 투자를 좀 큰 폭으로 늘리는 건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참 그다음에 혹하게 말 잘하네요. 앞으로 이제 또 경제 상황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나씩 봐주세요. 일단은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테슬라가 여태까지는 이제 다른 업체들과 달리 이렇다 할 만한 광고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작년 말이었죠. 중국에서부터 조금씩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약간은 이제 안 팔린다? 지금 이제 수요가 하락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네. 생산량도 조절이 되고 있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가 작년 말부터 중국에서 나왔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제는 예전의 왕자를 지키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어렵지 않을까? 자꾸 이제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거시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둔화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 절대적인 왕자를 지키고 있던 테슬라가 이제는 무언가 이제 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 경쟁자의 입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 지금 신기한 게 저는 테슬라가 광고 없이도 그렇게 1등을 했다라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머스크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자동차에 대한 사실 이 전반적인 지식 없이 시작을 한 건데 맞아요. 전기차에서 정말 확고한 위치를 이제 갖고 가고 있으니까 그럴게요. 대단하기는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슬슬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1년간은 거시경제가 힘들 거다.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겁니까? 버핏 형님. 갑자기 버핏 형님 워렌 생각이 버핏이요. 안 나네요. 워렌 버핏 형님께서 이제 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시 경제가 앞으로 이제 힘들어질 것이다. 돈 쉽게 버는 시기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는 결국에는 그 의미가 시장이 지금 거시 경제가 힘드니까 그러면은 무언가 시장을 쭉쭉쭉 끌어올려줄 만한 이슈가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힘이 없다 보니까는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이러면서 잘 돼봤자 박스권의 흐름 약간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박스권의 흐름이면 결국에는 이 주도주들이 쭉쭉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시장 환경과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머스크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앞으로 1년 동안에는 거시경제가 힘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우리가 잘해야 된다.
잘하면 1년 뒤에는 더욱더 테슬라는 튼튼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생각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잘 버티려면 어찌됐든 지금 또 이제 씨를 잘 뿌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씨를 뿌리는 방안 중에 광고를 이제 새롭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광고 없이도 원래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러한 그렇죠.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고 이제 광고를 좀 검토를 하면서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광고를 하면 당연히 또 이제 많이 팔릴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검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트위터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연관을 해서 뭐 광고를 한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테슬라에 상당히 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하나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 사실 사이버 트럭이 이야기 나온 지는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그 처음에 공개했을 때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네.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그렇죠. 아니 뭐 저래 트럭 이랬는데 나중에 뭐 해명이 나왔지만 네. 또 시범 이제 운전 영상 보는데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고 이제 또 생긴 것도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독특하게 그래가지고 생겼죠. 이게 나온다고 해서 이제 인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일단은 올해 연내에 생산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양산이 시작되면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는 출하가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이렇게 잘 될 거다라고 예견한 기업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이야 뭐 결론 보니까 잘했다 이러지만 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이버 트럭도 나오면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지 않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결국엔 타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이제 양산을 하게 되면 어느 네. 정도 이제 수요는 뭐 확실하게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또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테슬라가 이제 2020년, 2021년 이때 이제 테슬라 봇 옵티머스를 이제 네.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옵티머스가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이 동영상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테슬라 미래 먹거리는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로봇이라고? 라고 이제 생각이 될 만큼 앞으로 로봇이 정말 중요해지겠구나. 머스크가 어찌됐든 선제적인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머스크가 지금 투자해 놓은 거 보면 오픈 AI, 네. 그 다음에 전기차. 그렇죠. 그럼 굉장히 선제적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로봇이 미래 먹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또 얘가 가능성이 확 느껴지는 네, 거죠. 그럼 로봇이 진짜 무언가 있긴 하구나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일단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에서 로봇 만드는 게 이제 그냥 산업용 로봇 느낌보다는 이렇게 사람처럼 생겼던 걸로 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미지를 잠깐 이제 띄워주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 테슬라 봇 옵티머스라고 하는데, 네, 요겁니다. 네, 그래서, 네, 걔 조심스럽게 걷네요. 그게 조금 이제 어색해 보이기는 하고, 저게 어렵죠. 두 네. 발로 걷는 게. 또 사이버 트럭도 나오네요. 다 나오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 일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네. 인수한 그 강아지. 기업에서도 이제 이런 로봇들 많이 만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도 이런 이 로봇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확실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여기서 이제 테슬라에서 이 머스크가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한 게 무엇이냐? FSD입니다. FSD. FSD 이번 주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맞다. 이제 이번 주에 코아시아라든지 네. 혹은 이제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왜 급등이 나왔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가 만났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 거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 자율주행 칩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오갔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테슬라 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테슬라 봇에 이제 또 뭐가 들어가냐? FSD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FSD가 앞으로 자율주행 차를 이제 운행을 할 때 네. 인간인지 FSD인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다. 왜 구분이 가능하냐? FSD가 너무 부드럽게 운전을 해서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의 레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머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게 지금 옵티머스에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테슬라 봇에도 들어가면서 이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되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만큼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 FSD가 결국에는 이 로봇에도 완전히 이제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이 FSD가 로봇에도 완전히 이제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사이버 트럭에도 결론적으로 들어갈 거고 FSD 자율주행 쪽에도 로봇에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가 이번 주총에 굉장히 좀 이야기한 부분은 사이버 트럭 연내 생산도 생산이고 광고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은 자율주행과 로봇이었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상당히 조금
확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총을 보면서 느낀 게 기존에 이 테슬라가 결국에는 전기차라는 캐시카우를 활용을 해서 네. 굉장히 큰 기업이 됐고 테슬라의 이제 기본 사업 모토 자체가 네. 사실 많이 팔아서 많이 투자한다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가 무언가 좀 새로운 스텝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전기차는 어찌됐든 경쟁이 점차적으로 심화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테슬라에서 무언가 이제 또 미래의 먹거리를 새롭게 선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미래의 이 먹거리로 새롭게 이제 선정을 한 게 결국에는 로봇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2분기 안에 로봇 지능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로봇 지능 정책이 나오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주도주가 부재하고 주도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슈 하나만 나왔다라고 하면 그 이슈에 따라서 순식간에 하루 이틀 만에 막 상한가 쳤다가 또 급격하게 빼버리고 다른 종목 순환 놀아버리고. 패턴이에요. 네, 지금 현재 이러한 방식이 계속 진행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로봇이 이렇게 분위기 만들다가 정책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갑자기 확 치고 갈 수 있는 흐름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또 로봇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로봇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대감을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이번 주총도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1년은 좀 힘들 거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거시 경제가 1년 동안 힘들다. 그렇죠. 예, 예. 저는 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결국에는 주식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5월 시장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실 거고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이런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준은 여전히 계속해서 물가가 낮춰지길 바라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이르면은 이제 뭐 6월 달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어려운 환경은 어찌됐든 올해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성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수출은 안 돼 버리고 네. 이 GDP는 또 계속해서 하락을 해 버리고 이러한 환경들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2008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시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10년 동안이나 이제 횡보장을 겪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네. 역대급 돈 벌 수 있는 장이 왔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어찌됐든 이 횡보장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투자 전략은 역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시장 자체가 이 단기 이슈에 주도주가 나타날 때까지는 네. 단기 이슈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주의해서 결국에는 또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업황으로 생각했을 때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좁혀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순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시에 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로봇이나 혹은 네. 자율주행은 결국에는 기대감이 먼저 이제 오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뭐 이렇다 하게 탁 눈앞에 있는 건 전기차니까 전기차. 중에서도 네. 일단 전기차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이제 일부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먼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결국에는 주도 섹터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주도 섹터가 잘 가져야 이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그렇죠. 이제 또 다른 쪽에도 돈이 퍼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선순환이죠. 그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시장 생각을 해보면 주도주에 돈이 너무 잘 들어가니까 네.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갔던 거거든요. 그런 그림이 나오려면 반도체든 로봇이든 뭐 자율주행이든 전기차든 뭐든 네. 지금의 상황에서 돈이 크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 투자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투자 아이디어에 맞는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또 어느 정도 이제 플로우를 탈 때 그때 이제 또 우리가 그 흐름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은 무엇가 더 이제 빨리 갈 거다라기보다는 네. 시장에서 반응 나오는 거 항상 제가 먼저 예측을 하지 마셔라. 그렇죠. 결국에는 수급 들어오고 수급 들어온 다음에 대응해도 충분히 수익은 볼 수 있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머스크도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이런 시기를 보여줬는데 오늘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힘든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씨앗을 이렇게 테슬라를 통해서 또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테슬라가 이번에 광고한다. 그 다음에 미래의 먹거리를 제시한 것. 로봇이다. 네, 이런 것들은 결국 힘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잘 안 팔리고 힘드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테슬라 절대적인 왕자에 있었던 기업도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움직인다. 이제는 시장도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거시 경제가 불안한 와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번 이 테슬라는 결국에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를 한 것 자체가 네. 그 자리에 멈춰 있다라기보다는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스텝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로봇이라는 또 새로운 캐시카우를 제시를 했고 그 로봇에 따라서 자율주행이라는 또 새로운 캐시카우를 제시를 했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는 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봇도 지금 우리 시장 관련주도 굉장히 많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로봇은 이 테슬라가 만약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 뭐 큰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이고요. 가겠죠. 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코아시아나 혹은 이제 뭐 넥스트칩 같은 반도체 칩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네. 인포테인먼트 관련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확산시키면. 예, 자율주행 쪽도 지금은 계속해서 수급 받는 쪽에 대해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이버트로 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도 이제 보면서 결국에는 수급으로서 이제 힌트를 줄 거니까 잠깐 차트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이제 잠깐 차트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코아시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시아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어제 굉장히 좀 접근하기 좋았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네. 주말간에 이제 이 이재용 회장과 그다음에 머스크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월요일 날에 수급이 들어가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그 수급에 의거해서 저는 61선까지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준 굉장히 좋은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밑꼬리 달고 올라갔네요. 이제 월요일 날에 수급 들어와주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수급에 의거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그림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이런 종목을 접근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세세하게 봐야 되고 매물대가 어딘지 그 다음에 수급이 언제 들어왔는지 네. 그리고 상승폭은 얼마나 될지 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봐야지 사실 코아시아는 접근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종목을 찾기에는 어려우니까 그쵸. 이제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종목들 내에서 저는 웬만하면 좀 수익을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급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아마 5월달 그러니까 주도주 나올 때까지는 이러한 장세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장세 속에서는 과연 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상세하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장과 상관없이 김영일 전문가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지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머스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